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마침내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은 중동 지역 내에서도 대표적인 적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대방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까,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전할까. 두 번째는요, 만약 어떻게든 확전이 된다면 도대체 전쟁은 언제 끝날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신의 관심사죠. 내 돈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한국 경제는 아주 약소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또 이번 기회에 중동 전쟁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비굴한 보복이다. 그 다음에 잔뜩 겁먹은 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엄청 얻어터졌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엄청 얻어터졌습니다. 그런데 기껏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깨 한번 설쭉 건드리고 자국민한테는 뼈도 못 추리게 밟아줬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정작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도 안 아팠지? 그러니 또 때리지 마 하는 이런 행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복은 했는데 비굴한 보복입니까?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월 1일 날이었죠. 시리아에 있던 이란 대사관을 이스라엘이 공습했습니다. 사실상 이란 대사관을 공습했다는 것은 이란 본토 공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문가들은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이스라엘보다는 이란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현재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도 핵무기 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많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즉각 자동으로 참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요격에 같이 동참하기도 했죠. 또한 이스라엘은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포대라고 하죠. 이스라엘 전역에 한 10군데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군이 공격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약 90% 이상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공격에서도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등으로 약 300여 발을 날렸는데 그 가운데 99% 이상 무력화시켰다고 이스라엘이 발표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란이 미사일을 이스라엘 본토에 쏜다 해도 별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만약의 경우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면 이란이 더 불리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 본토를 이란이 직접 타격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중동 전쟁은 자존심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교인 이스라엘은 우선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국가입니다. 즉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신도 유일신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 자존심의 전쟁이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교든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국가든 간에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하도 깽판을 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노아 가족들만 남겼습니다. 자, 노아에게는 장자 셈, 그리고 그의 동생인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유대교는요, 장자 셈의 계보다, 그 다음에 이슬람은 함과 야벳의
계보다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또한 셈의 자손, 즉 노아의 장자인 셈의 자손 유대교 계보죠. 이 셈의 자손 가운데 믿음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도 많은 분들이 알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 적자 혈통이 유대교, 서자 혈통이 이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해봐도요, 중동 전쟁이 얼마나 큰 자존심 전쟁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는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 대신 사랑을 강조하죠.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구약 중심의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은 물리력을 동원한 응징이 지배합니다.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응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입장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은근히 확전을 바라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사면 초가에 몰려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인질 100명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에는 가자 지구에서도 철수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쟁 중단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전쟁했냐고. 왜 전쟁에서 이렇게 괴롭게 만들면서 정작 우리 인질도 못 데려왔냐고. 자, 이 와중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자존심을 더 건드렸죠. 그 때문에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선택 여지를 오히려 넓혀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새로운 적이 하나 더 강력하게 생겼잖아요. 자,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도 탐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공습을 계기로 전면전으로 확산이 되면 그 핑계로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미국도 은근히 바라는 바이기도 하죠.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바이든 매우 난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겠다 하는 것을 명확히 했죠. 그래서 어쩌면 미국도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을 정리하면요, 이란은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한 겁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공습하기 전에 미국과도 비밀 협상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통제되고 절제된 공격을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자, 이런 요구도 했고, 사실상 미국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약간 도와주는 제스처만 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이란의 공격 자체가 아주 어수룩했다는 겁니다. 내가 공격할 테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 그렇게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기습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아주 자기들의 말대로 통제되고 절제된 공격만 했습니다. 아무 피해가 결과적으로 없었지만 거의 피해가 없을 정도로 통제되고 절제된 공격만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이니까 보복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 공격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철저히 정부 그다음에 군사시설만 공격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했고 실제로 피해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총 30여 발 정도를 공격했다는데 그 가운데 드론 공격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드론 생각해 보십시오. 날아오는 것이 그냥 보입니다. 속도가 마하급으로 확 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만큼 이스라엘이 요격할 준비를 충분히 보장해 주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은 지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드론을 많이 때려잡았습니다. 공습이 끝난 후에도 이란의 발표 역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작전이 종료됐다고 본다.
이를 계속할 의도가 없다. 즉 자신들의 자존심도 지키고 이스라엘도 피해 없을 정도로 아주 절제된 공격만 했으니 서로 여기까지만 하자고 노골적으로 꼬리를 내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란이 비록 형식상으로는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지만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다시 보복, 본토 공격을 하면 어쩔까 싶은 아주 큰 두려움에 잔뜩 겁에 질려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공격한 거란 거죠. 그리고 이제 자국민들한테는 우리가 개패듯이 때려줬다? 이렇게 뻥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란은 소위 약속 대련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끝내자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또 보복하면 어쩌나 잔뜩 걱정하면서 참 비굴하게 복수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이란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끝낼까? 이 지점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즉각적인 보복이었죠.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공격을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한테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확전으로 인한 기대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근 전쟁에서도 인질 100명을 데려오지도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전쟁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자,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번 공습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이란의 비굴한 공습이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탐지되고 실제로 피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상처받은 자존심을 돌려주기는 해야겠는데, 자, 그 때문에 이란의 추가 공격을 받지 않는 선, 자, 그 선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결국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의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은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할 듯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설령 보복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추가 보복을 받지 않는 선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 보복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마 어지간해서는 이란이 지금까지 했던 그 이상의 공격을 해올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사 3개, 아까 시작할 때 그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죠. 즉,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까? 심지어 미국과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전하는 세계 대전으로 치달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당장 미국 그리고 중국도 당장에 코가 석자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 어떻게든 전면전으로 이것이 확전이 되면 도대체 그때 전쟁은 언제 끝날까?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생각하면 설령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은 변수이기도 합니다만, 이란과 이스라엘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어느 누구도 그 같은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 내도는 어떻게 될까? 즉, 투자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 시장에서요, 중동 전쟁은 변수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상수입니다. 지금까지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즉, 어떤 형태로든 중동 지역의 분쟁은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항상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넓게 생각해 보면 특히 미국 중심의 투자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 중동 전쟁은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외부 변수였습니다.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국가 간에. 자, 그랬을 때 항상 세계 주식 투자 시장은 크게 떨어졌지만 조만간 오래지 않아 크게 회복되고 오히려 그 이상 올랐죠.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볼 때는. 또한 이 외부 변수는 투자 측면에서 위기보다 기회가 되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중동은 석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투자 시장에서 100% 외부 변수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처럼 자, 그것은 아니고 상당히 영향은 미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중동 전쟁의 새로운 양상, 즉 그동안의 적대국이었던 이란이 또 다른 자신의 적대국인 이스라엘을 본토를 직접 공격했던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자,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것이 전 세계 경제와 투자 시장, 내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해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투자 자산의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